21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의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퍼라고 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선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로부터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회복력을 함양하는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어떤 이들은 또 보수는 받되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직업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시간 일을 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도 퇴근 시간 후에도 미팅을 하고 또 상사에게 내가 100%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지쳐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 생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연사부는 직업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수상이 사람들이 이제 주 4일 근무제로 이제 옮겨가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가 직업이 어떻게 우리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사분들은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학생이며 교육자들입니다. 라자 요가 명상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자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연구하고 경험하는 그런 명상단체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1936년에 인도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본래 창설자 브람마 바바를 통해서 주어진 비전과 가르침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전환기에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사회 모든 수준에서 일을 합니다.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와 심포지엄 세미나를 조직하는 데서부터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과 뭔가 파워를 줘서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초기부터 창설자가 여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품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연사는 닥터 로스 베멜인데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전 그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수리남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거기 출신이시고요. 거기는 남미의 이 북서쪽에 있어서 가이아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루스 씨는 의학을 공부했고 소아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수년 동안 성공적으로 잘 일을 했는데 56세에 조기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개인의 삶이 직업적인 그 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로스 씨는 브라마 쿠마리스의 학생이며 또한 교육자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로스 씨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그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것이 누군가가 그만뒀을 때 누군가를 보충을 안 해줬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다 일을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남았을 때 해야 됐고 그 다음에 한동안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것이 서서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겁니까? 네, 저에게는 그것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을 했을 때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응급실에서 밤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돌아와서 새벽에 이른 아침 명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영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이부터 100% 직업 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0% 직업 쪽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에 걸쳐서 서서히 60%로 줄어들었습니다. 60%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저는 제가 맡은 그 직업상의 그 책임을 다 충실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전화가 오면 저도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60%를 일을 할 때 내가 휴가를 원할 때는 또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휴가를 가고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정말로 저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동료들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다 내가 또 서로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60% 일을 하면서도 또 여행도 하고 내가 원하는 영적인 어떤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필요할 때 내 개인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런 영적인 어떤 교육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병원 일을 아예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좀 약간 놀라운 그런 결정이었는데요. 3명 중에서도 2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 3명이 하던 일을 둘이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 우선순위는 이 병원에서 이렇게 바삐 뛰어다니는 게 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우선순위는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거. 우선은 나 자신. 그 다음에 또 남들에게 내가 뭔가 그 봉사를 하는 이 일에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그런 질이 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했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좋아했고 저희 동료들도 아주 저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했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는 전에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이게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일을 그만두었죠. 그래도 동료들이 뭐 휴가를 가든지 할 때는 내가 가서도 일을 좀 해주기도 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의사 역할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날, 그 첫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가졌던 지위도 없고 그 직업에서 오는 어떤 만족도 없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역할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던 일도 없고 갑자기 시간도 많고 그런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일을 했었으니까요. 인턴 시절부터 저는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 일하러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좀 힘든 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내가 할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봉사하는 일,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또 매일매일 내가 따르는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루하루 그 일과를 유지하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또 영적인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물론 이제 계속 하던 대로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이걸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이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제가 의식적으로 직업을 그만두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를 그냥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그 경험을 확실하게 그 느낌을 겪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들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매일 하루에 또 여러 번 가기도 했던 그 직장을 안 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사실 집에서도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는 병원에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별로 힘들지는 않았는데 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그런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단체의 그 행정 일을 더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제가 전화 벨 소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전화를 놓쳤나? 못 받았나? 그렇게 잠을 못 자다가 한 이틀 만에 깨닫게 된 게 밤에 그 응급사태로 전화가 오는 거에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될 때 그 직업에 내가 의존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 자신도 그 직업에 내가 의존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전화가 안 온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나를 필요로 할 때 전화를 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지니까 더 이상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소리가 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걸 내 안에서 그 느낌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그 조기 명퇴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어떤 걸 겪어가는가를 아주 새롭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제 동료들하고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제 내면 깊이 그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일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자기 삶의 질을 돌보는 그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더욱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과 다시 연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장 동료들, 환자들, 그분들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아니라 사업 관계였구나라는 그 업무적인 관계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업무를 안 하면서 관계가 이제 끝나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그 동료들에게 자기 삶에 자기가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최우선이라면 물론 뭐 직업에 더 치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직업이 내가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동료들이 아마 그 로스 씨가 얘기한 거를 듣고 그게 지금 현재 직업에 있던 직업을 그만둔 사람이던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여태까지 하던 역할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더 이상 또 할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뭔가 내적으로 공허한 느낌이 들고 그 거절당한 느낌 또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러스 씨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는데도 그런 영적인 삶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그 직업을 그만두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내적으로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직업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나 또는 그 어떤 자긍심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가졌을 때와 똑같은 그런 어떤 확신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도움말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역할과 나를 분리시켜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그 직업이 없게 됐을 때라야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나를 동의시했는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남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목적이 단지 직업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자기 삶의 목적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제가 알았던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침 6시에 출근해갖고는 그냥 하루 종일 병원 일에 완전히 그 정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을 땐 이제 나는 내 일을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은퇴를 해서 지금부터 내가 어디 저 시골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의사로서 일할 때 하고 싶은 일 충분히 했다고 느꼈거든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었는데요. 내가 그 일 다 하고 나면 은퇴해서 뭔가 난 농사 짓고 살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사시면서 그분이 이제 말하는 거에서 정말 느꼈던 건 그분은 정말 자기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느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를 거쳐가면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데요. 직업이나 내 역할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파워나 지위, 파워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직업에서 내가 남들의 삶의 목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 그거에 굉장히 내가 동일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의료진들 중에 거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 의료 종사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의료인이 되려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 자신의 자아 존중을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도움을 주는 그 일이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이 그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원을 끌어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신앙 체계에 따라서 그 근원에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보다 높은 어떤 근원에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그동안의 삶에서 그 2가지 그 의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그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신체적인 병과 또 뇌 기능 그리고 그 모든 것가 한쪽에 있고 또 영적인 수련이 또 다른 한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나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서 보잖아요. 그 2가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2가지를 자기 안에서 어떻게 잘 결합을 시켰습니까? 저는 여러 번 나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 때 그 2가지를 분리시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2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외적인 삶에서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그 직업적인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단지 물리적인 외적인 것만 보지 않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한 번은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 외적으로 다루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내면의 삶을 나를 돌보는 그런 영적인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내가 개입을 해서 영적인 어떤
관점을 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쪽으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수리남의 그 어떤 내륙에서 우리 병원으로 그 옮겨온 그 실려온 헬리콥터로 이렇게 실려온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병원까지 온 아이예요. 그리고 그 병이 며칠을 그렇게 오랫동안 진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바로 주말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이가 병원에 온 것이에요. 근데 그 주말이 제가 쉬는 주말이었고 동료가 당직 근무하는 그런 주말이었어요. 근데 그 동료가 주말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간호사들이나 전부 다 의사들도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제 그 동료가 그 주말에 책임이라서 자기도 이 아이를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간호팀들도 그냥 이 아이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전화가 일요일 날 온 거였습니다. 근데 이 동료는 굉장히 좌절해서 막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잠깐 또 사실 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자애는 정말로 계속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정말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호사들을 보니까 전부 다 완전히 좌절되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 아이 영혼하고 내 의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보글보글 살아나려고 끌어오르는 거에 느껴졌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들 그 순간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을 좀 태도를 바꾸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내면의 작업을 했습니다. 내면의 작업이란 제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내가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중에 저녁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우리 시간 좀 내서 좀 같이 좀 잠시 앉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제가 모든 간호사는 아니고 일부 제가 잘 아는 간호사 몇 명하고 아이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중에 누구 이 아이를 좀 입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 양모처럼 이 아이를 그냥 사랑으로 아주 잘 보살펴주고 아주 온정을 가지고 돌봐줄 그런 마음을 가진 양모 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이냐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간호사가 나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의학적으로는 그 아이의 상태는 굉장히 아주 열악한 상태였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간호팀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이 아이를 전부 정말 보살피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각자가 다 얘는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거야. 그래서 이틀, 3일 지나면서 이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둘러보면서 간호사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돌봐주는 그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그렇게 눈 맞추기를 하면서 그렇게 달라졌는데 이거는 의학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아이를 살린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으면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근데 똑똑한 아이인데 신체적으로 너무 막 완전히 힘이 없어서
주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내륙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많은 간호사들이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기여하게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고 그랬을 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도 할 일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 그 간호사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없을 때 거기 병원에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또 전화하는 거예요. 와서 아이 와서 보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그 에너지에 관련해서 또 사람들의 생각의 힘, 사람들의 좋은 의도가 아이들을 환자를 돌보는데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특이한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을 안 하신 지 꽤 여러 해가 됐는데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일에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런 뭔가 좀 더 연결을 그 존재 차원에서 맺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그 웰빙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계속 여정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는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하는 게 점점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영위하는 방식, 제가 의학 공부를 했을 때 17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학 공부 안에서 제가 거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거기에 맞게 또 접근 방식도 내 개인의 삶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죠. 제가 또 그 병원에서 의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또 그 명상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하면서 이게 병이 없는 거가 웰빙이다 아니다라는 거, 웰빙이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삶의 어떤 삶의 목적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 직업 일을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내가 하던 역할, 어떤 분야의 커리어, 내 앞에 놓여 있는 일, 그게 내 삶의 목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갖게 되고 많은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내 자신의 내면의 어떤 나 자신의 그 느낌을 완전히 압도해서 외적으로 나 자신이나 사회적으로나 남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한 존재로서 이렇게 좀 깊은 자기 자신의 목적의식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업이나 재정적인 상태나 그런 게 더 중요한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에 그냥 몰두해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기 삶의 어떤 목적이 직업을 영위하는 것에서 충분히 충족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서 자기 삶의 목적이 충실하게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로스 씨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여정이 아주 중요했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지금은 영적인 길, 영적인 삶에 온전하게 몰두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네, 좀 더 깊이 자기 자신과 연결하고 또 지고인 분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그리고 크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아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코 쑤시고 이런 그런 그 소아과 전공을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었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소아과 전공을 하겠다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저한테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공중보건 쪽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마인드 바디 그 관계가 저는 상당히 깊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양쪽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거를 보는데요. 저는 의학 그리고 신체적인 면을 영적인 것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하다가 왜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제 삶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야 내가 그런 힘을 갖지 않은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특히 의료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건 상당히 미묘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직업을 그만뒀을 때 사람들 당신 미쳤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했고, 너무 용감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의사로서 사는 거 이상의 뭔가 더 내 삶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죠. 우리가 요즘에 병에 접근하는 면에서 볼 때 영혼 차원의 측면에 대해서는 도외시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은 정말 평화를 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웰빙은 사실 우리가 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행복이 그래서 최고의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행복, 평화와 행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걸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시고 영혼의 질의 차원에서 웰빙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을 돕는 건 하고 싶은데 다른 관점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삶이 그렇게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또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과 이제 연결을 맺을 때, 그분들이 언제나 묻는 질문이 뭐냐, 또 농담조로 저한테 묻기를, 당신 돌아왔습니까? 늘 그렇게 물어요. 내가 갈 때마다 최소한 한 사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대여섯 명이 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와서 저를 포옹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돌아왔으면 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어떤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그립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 직업 자체를 다시 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 2달 전에 또 어떤 사람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 팔에다 안겨줬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런 순간들은 정말 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여러 해 동안 이미 했기 때문에요. 그 갓난아기와 마음으로 연결하는 그것이 정말 제가 좋아했던 순간들이었죠. 아이들은 말도 못하죠. 자기 표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그리고 남들도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더 이상 내가 이런 가난의 애기하고 교감하는 그런 순간은 더 이상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지나간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아이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바디랭귀지로 표현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화를 그 아이들과 나누고 차분하게 사랑을 나누는데요. 나이 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은 그 영적인 어떤 실험실에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아기들하고 연결됐던 그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걸 저에게 보여줬고 많은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또 함께 아이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일을 하시니까 아기들하고 가까이 연결하는 그 순간들을 잃어버렸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기 내면의 품성과 영적인 그런 수련과 함께 또 직업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런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명상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잠시 우선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주 순수하고 가장 오래된 깨끗한 부분에 연결합니다. 내 filled with love 나의 핵심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 부분에 연결합니다. and from that core 그 내면의 핵심으로부터 of giving, 나는 sharing, 보살피고 나눠주고 from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을 I can always share.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And so I look at myself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as a spiritual being,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서 the supreme 지고의 존재의 feeling that 자녀로서 lost, 그 지고의 존재의 filling the soul, 에너지가 itself with those beautiful qualities.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이 영혼을 나를 가득 채워주는 것을 느낍니다. Still, silent, 고요하게 정지된 present. 침묵 속에 그 에너지가 나와 함께 합니다. From this deeper sense, 거기에서 나는 I can see my purpose of giving and sharing. 내 삶이 남들과 나누고 보살피고 나누고자 하는 것임을 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Knowing over 언제나 adding to the atmosphere 뭔가를 나눔으로써 vibration. 내 주변에 그런 좋은 에너지와 분위기를 채울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옴 샨티. Shanti. Thank you so much, Luz. That was really 네, lovely. 로스 씨 감사합니다. And it's been very inspiring to hear your story of this path that you're now on. And I 지금 really hope 현재 that people who are experiencing 가고 있는 그 changes 여정에 in their 대해서 homework life 나눠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또 지금 현재 뭔가 전환기에 있는 분들에게 로스 씨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적으로 힘들더라도 자기 내면의 삶을 돌봄으로써 뭔가 그 균형을 잘 맞췄을 때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옴 샨티.